상권 분석을 한다는 그 의미는 분위기 파악, 장소에 대한 분위기 파악이 상권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입을 해봤을 때 이 네. 상권 분석이 카페 창업에 꼭 필수적인 걸까요? 1층에 그 메인에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큰 카페 매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 커피 백다방, 컴포즈, 백다방 다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고 그리고 거기 매장의 테이블이 어떻게 있어요? 대부분은 크게 있고 한 테이블 한 2개만 놓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테이크아웃.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임대료예요. 임차료. 아,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상권인데 네. 그 상권을 분석을 해야지 그 매장에 아니면 그 입지에 어떤 식으로 컨셉을 할지를 정해보는 거예요. 보통 카페를 어느 정도 창업하려면 이제 보증금을 빼고 한 5천? 네. 최소 1억? 뭐 비싸게는 3억 정도 드는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필 꽂히면 그냥 찍어요. 이미 특정 지역에 여기에 카페를 창업하겠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면은 저희가 막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하는 컨셉은 또 따로 있어요. 이럴 때는 혹시 상권 분석을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실까요? 원하는 부지는 여긴데 원하는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점이요. 만약에 이미 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 이미 특정 지역에 여기에 카페를 창업하겠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면은 저희가 막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하는 컨셉은 또 따로 있어요. 이럴 때는 혹시 상권 분석을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실까요? 이쪽과 이쪽 끝을 정해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상권에 맞는 컨셉이 정해져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 입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죠. 나는 무조건 나는 저기 드립커피를 해서 핸드 드립을 해서 직접 뽑은 순수한 블렌딩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순수한 커피를 가지고 한 10,000원에 팔겠다. 근데 여기는 2,000원에 파는 데야. 그럼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적절히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그니처는 좀 비싸게 가되 뭐 트렌디한 것들은 좀 싸게 가서 비싼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컨셉을 바꿔야지 자기 욕심에는 대가가 따르겠죠. 좀 굽힐 때는 굽힐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 입지를 포기하고 나만의 길을 가겠으면 그 입지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결국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특히 이제 청년 창업인 경우는 자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살리는 방안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창업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권 분석을 뭐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을 몇 개 드릴 건데 만약에 상권 분석을 맡기면 이제 뭐 타겟층이라든지 연령층 뭐 어떻게 세세하게 다 나오는지 그 범위를 조금 알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상권의 현황.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일단은 제일 처음은 여기가 잘 되고 있는 상권이냐, 여기가 역세권이냐, 뭐 대학가 상권이냐 이런 특징도 보겠죠. 중요하겠네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직장인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거기 상권에서 주로 이용하는 업종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횟집, 고깃집 이런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럼 여기는 대부분 저녁에 회식을 많이 하는 장소다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점심 장사보다는 저녁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의 컨셉을 잡는 게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상권의 현황을 보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창업하고 있는 업종 있죠. 이제 카페다. 상권 안에 카페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번화가 상권의 오피스 상권은 대부분 가격대가 낮은 테이크아웃 스타일의 커피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외에 나들이 고객이다. 둘이서 먹어도 한 13,000원, 14,000원.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용 연령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는 주변에 가장 잘 나가는 그 상권의 경쟁 점포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매출을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용하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컨셉을 정하는 게 맞겠다 정도까지가 상권 분석이에요. 이런 걸 두고 보면 진짜 상권 분석이 차지하는 게 되게 크네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토대를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경험적인 요소로 상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대부분 그렇게 실패한 경우가 어디냐? 가로수길, 뭐 세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데는 확 들어갈 때 이제 무조건 되는 줄 알고 갔지만 실적으로 트렌드가 너무 센 거죠. 그럼 결국 상권 분석은 진짜 토대를 좀 단단히 다지고 시작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뭐 자신의 선택인데 네. 뭐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기본 단계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상권 분석에 대해서. 사실 상권 분석 전문가라는 이미지 하면은 저는 뭔가 그래피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현장에도 되게 많이 가시고 현장 분석도 하시고 또 그런 그래픽 작업 같은 것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은 네. 그 현장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에 살아요. 근데 이제 동대문 상권 분석을 맡겨서 상권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다고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데이터가 맞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도 다르다 그러면 이미 거부감부터 느껴요. 저 사람은 현실을 모른다, 현장 모른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 조사가 꼭 필요하고 다만 현장 조사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 데스크 조사라고 해서 네. 온라인으로 조사도 하고 SNS도 분석을 하고 SNS까지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가면 내가 현장 조사를 할 때는 내가 미리 조사한 것과 현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에피소드를 뭐 말씀을 드리면 이 상권 분석을 아예 모르고서 부산의 연제구에 편의점을 이제 오픈하려고 해서 이제 상권 분석을 하러 갔어요. 그냥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직원 한 명이랑 같이 숫자를 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상권 분석을 배우러 갔더니 제가 진짜 뻘짓을 하는 거지. 실제로 상권 분석을 배우고 나서 현장 조사로 했던 게 다시세운교라고 세운상과 그 다리를 연결한 곳이 있어요. 거기 그 활성화 때문에 유동인구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가 데이터상과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매칭하는 과정이 다시세운교를 지나갔던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고 부산 연제구에 있었던 조사는 그냥 무식하게 조사를 한 거죠. 맞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고, 다만 자기가 지냈던 곳이다, 잘 알던 곳이다 그러면 똑같이 그건 반대로 그곳과 실제로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진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우리 집 알아볼 때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갈 곳과 어울리는 옷을 입기 위한 그런 사전 조사 작업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불나방처럼 따라다니면 결국은 그 불에 죽는 수밖에 없다. 맞죠? 비용이 어떤 사람들한테 작을 수 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돈들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라. 요즘 유튜브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들도 복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기본적인 준비는 해라. 그래서 내 옷이 이미 입고 있는 옷이라면 그것과 어울리는 옷을 찾는 거고, 내가 아직 그런 옷을 입지 않은 곳이라면 내가 나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장소, 나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옷을 입기 위한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창업을 하시든 하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일이 즐거우면 되는 것 같아요. 즐기기 위한 나만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일이 이제 이런 상권 분석 창업이라고 하는 걸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